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노화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비용 부담이 무척 커서 보험으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꼭 필요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혈관 질환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 챙길 수 있는 수술비부터 혈관 질환까지 이 시간 통해서 한 번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수술비를 준비하는 방법 살펴드립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2만 원대로 준비하는 뇌, 심장, 뼈 수술 플랜인데요. 우리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죠. 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그리고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보장을 원하는가? 그리고 보험료는 해약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인가? 그리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가? 등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지만 요즘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병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 건당 수술비 상위 탑 10입니다. 탑 3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심장 수술인데요. 수술할 때마다 2,832만 원이고요. 두 번째가 관상동맥 우회 수술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수술인 거고요. 세 번째는 뇌기저부 수술인데요. 뇌에 종양이 생긴다던가 뇌에 꽈리가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가 더 많이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고생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다면 겨울철에는 더 많이 아픈데요. 해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의 경우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쓰니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님, 왜 우리가 예전에는 없던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방문 같은 경우도 많이 쓰면은 닳아서 빡빡해지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만큼 무릎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릎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연골이 없다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뇌에 관련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관에 질환이 생겨서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좁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 보장에서는 그 이외에 더 범위가 넓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잘 원활하지가 않은 심부전이거나 아니면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심장 판막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성인분들 대부분이 아마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고혈압 약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심장 판막을 인공 심장 판막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인공 판막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거의 교체를 해줘야지만 심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분들은 남자분들 특히 심장 판막 관련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남녀 구분이 없죠. 인공관절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뭐 노인성, 퇴행성 질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업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물론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만약 넘어져서 만약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이 보장은요,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5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사합니다. 그러시면 1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 상해 사망을 5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뇌나 심장 또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된다면 반복적으로 1회당 600만 원씩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이 아파서 수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수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수술할 수도 있고요. 뭐 부위마다 관절이 있는 부위는 다 수술할 수가 있고요. 혈관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막혔다면 또 다른 쪽을 또 뚫어야 하기 때문에 또 수술 횟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스텐트 삽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6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싶지만 혹시 보험료가 비싸서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장은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준비하는 즉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횟수에 제한이 없는 즉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뭐 30대부터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약봉투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 또 당뇨약을 현재 복용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약봉투를 통해서 할증 심사 통해서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는 수술비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이외에 그 전에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면 뇌혈관, 또 허혈성, 진단금을 또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암 진단도 5천만 원까지 할증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기 힘든 보험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대의 보험료입니다. 이 보장의 보험료는 여성분은 9,041원, 남성분은 13,935원, 40대 다 만원대입니다. 50대 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들지만 70대도 만원대입니다. 하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 일을 하다 보니까 질환을 많이 노출이 돼서 60대 분들 2만 원대고요. 70대도 3만 원으로 이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은 20년을 납입하시고요. 90세까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세까지 이 2만 원대로 내가 뇌나
심장, 인공관절을 수술할 때마다 6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혹시나 돈을 20년 동안 납입하는 중간에 암이 혹시 진단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납입 면제 가능한 조건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또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혈성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심장에 관련된 질환도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보장을 얼마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준비 못하신 분들, 겨울철이면 더 관절이 아프고 또 혈관이 축소되면은 혈관 질환이 더 발병할 확률이 높잖아요. 적은 돈으로 만약 내가 수술할 때마다 600만 원씩 받는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에는요, 뇌와 심장 그리고 뼈에 특화된 수술비 보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가장 큰 보장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이보다 더 큰 보장의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심부전 그리고 심장 판막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술비 보장을 챙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 문제는 물론이고요, 뇌를 수술할 때 그리고 뼈와 관련된 수술인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도 각각 수술을 하면은요, 진단비를 받으시고 나서 추가로 각각 수술할 때마다 600만 원씩 보장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수술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이 수술비 보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각의 범위가 다른 건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보통 우리가 그 심장에 관련된 그 준비를 한다고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협심증에 대한 준비 그리고 허혈성에 대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보통 표기들을 하는데요. 이 보장 내용은 그거보다 더 넓은 보장 내용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외에 심장 자체에 원활하게 심장 그 피가 안 돌거나 아니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기구를 삽입하거나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그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허혈성 그 질환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의 시간에 이 뼈와 관련된 문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나이가 어린 분들도 혹시 발병이 되는지 또 그럴 때 보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뭐 인공관절이면 뭐 70대 이후에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의외로 자녀분들 운동 통해서 무릎이나 발목 고장나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가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일을 할 때 어깨에 무리가 생겨서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이라는 게 뭐 질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고가 나서 내 뼈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수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인공관절은 반드시 퇴행성 관절염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혹시나 사고로 다치거나 아니면 이 뼈에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그러니까 발목을 접질려도 정말 불편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물며 이 인공관절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 이상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면 혹시나 내가 좀 나이가 먹었을 때 아프거나 아니면 혹시나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의 70% 정도가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수술비로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에는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보장 범위가 큰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600만 원씩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니까 내 보험을 좀 보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참고하시면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 시간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요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또 황사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혈관 질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혈관 질환 보장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갑자기 왜 미세먼지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요새 뭐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봄에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요 며칠 전에도 황사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게 황사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미세먼지에 관심이 높은 거는 제가 지금 폐질환 환자거든요. 전문가님이요? 네. 겉으로 보기에 너무 건강해 보여서 네. 몰랐는데. 네, 예. 맞아요. 아무도 잘 모르세요. 근데 예. 제가 왜 이제 폐질환에 걸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발병한 게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나쁜 걸 별로 하지 않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좋아하는 게 조깅, 산책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또 답답한 거 싫어해서 마스크 쓰고 운동을 나간 적이 없어요. 매일 만보 걷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보를 꼭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마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흡입한 그러네요. 것 아닌가 싶어요. 건강을 챙기려고 조깅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네. 이렇게 위협당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예. 저도 많이 속상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생각해서 준비한 게 미세먼지에 관해서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네, 챙겨야 될것 미세먼지 같아요. 이제 발생 일수를 보면 이제 통계 자료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는 1년에 12일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2019년 아직 상반기밖에 발생을 봤을 때 23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배 이상 날짜가 많아졌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농도도 66에서 129까지 굉장히 미세먼지가 진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그냥 뭐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 관심이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호흡기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래, 미세먼지가 생기면 사실 저처럼 이제 폐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예. 폐에 많이 뭐 쌓이면서 폐암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세먼지가 그 정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구 질환부터 피부에 닿아서 피부병 그리고 농도가 아주 얇게 짙어지면서 예. 호흡기를 통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 점점 늘어나는 게 심장 쪽의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뇌졸중의 발생 위험률도 높이고 거기다 치매 위험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치매까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치료비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많이 드는 데다가 이제 늦게 발견을 하게 되면 장애까지 남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뇌와 심장에 대한 질환인데요. 치료비 얼마나 드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2012년 통계 자료에 보니까 뇌 심장 수술 건당 앞에 뭐 안수연 전문가님도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보면 통계적으로 2012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의 건당 수술비가 들었는데요. 2017년 통계 자료에 보니까 2,8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었어요. 부담되네요. 네, 그리고 1년에 발생하는 수술 건수를 봤더니 2012년도에는 2만 건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거의 3만 건에 육박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심장하고 뇌 수술이 건수가 굉장히 늘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연도별 또 뭐 자주 하는 수술 건수를 봤을 때도 2012년도에 17만 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18만 건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갑자기 뭐 계속하는 수술 말고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수술은 어떤 게 있나 상위 3가지를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생겨서 대장의 용종, 위에 용종 떼어내는 수술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가 백내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이 늘었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스텐트 삽입 수술 심장 수술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아주 중대한 수술이라서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게 이 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요즘 급격하게 늘었다는 건 이 세 가지 모두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예. 수술이기도 해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증권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증권은 바로 제 증권이에요. 전문가님 증권을 함께 살펴보는 건가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증권인데 예. 제가 이 보험을 갖고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도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입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가 또 확인해 보려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스텐트 삽입 수술 앞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을 때 이 보험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사는 K생명이고요. 다사랑 CI보험이라고 그래서 주계약에서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50%를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보험이고요. 납입 기간은 20년인데 제가 지금 16년째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험료는 뭐 14만 9천 원 납입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면 주계약에서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특약에서 심장질환인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특약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술비를 받아야 되는데 1종, 2종, 3종에 나눠 있는데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은 2종에 해당이 돼서 만약에 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저는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좀 월 납입되는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 네. 10년 넘게 납입을 하셨는데 100만 원 받으면 네. 조금 많이 아쉽네요. 네, 그렇죠. 네, 저뿐만이 아니고 이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러실 거예요. 예. 네, 저 많이 속상해요. 이 보험 그러네요. 갖고 있어서. 그런 폐 질환이 걸리실지는 모르고 네, 그렇죠. 보험을 유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챙겨서 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이니까 얼마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보험들을 정리를 건강하실 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처럼 속상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험을 좋은 보험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보험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네.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 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질환, 폐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각 2,000만 원,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 여기에 뇌와 심장, 간, 폐, 신장까지 5개 질환이거든요. 그럴 때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40대, 18대, 64대 등 개수가 많으면 이 많은 개수대로 수술비가 드린다는 건데 이 중에 뇌와 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 예. 이럴 때 수술비 1,000만 원을 했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다 그러면 총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 무려 4,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이면 네. 거의 뭐 훨씬 더 많이 받게 그죠. 되는데요. 그렇게 네. 이렇게 받으려면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겠죠. 저 아까 예. 15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보험 비싸면 제가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죠. 저 전문가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사 3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네. 보험사 3개라는 거죠? 네, 네. 각자 보험사마다 이제 보험료도 틀리고 뭐 이럴 수 예. 있잖아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연령은 50세. 본으로 대표 연령은 딱 한정을 주었고요. 납입은 20년만 하고 보장은 100살까지 쭉 길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장 내용 비슷하게 준비했을 때 A사는 보험료 여성분이 41,000원이고요. 남성분이 65,000원에 준비하실 수 있고 예. 네, B사는 여성분 37,000원, 남성분 62,000원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사는 58,600원 여성분, 남성분은 71,000원에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A사, B사, 예. C사 봤을 때 B사가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C사가 가장 비싸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사의 장점은요. 혈전 용해자라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찌꺼기가 쌓인 거를 용해제를 투약을 해서 찌꺼기 먼저 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비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빈도 수술, 많이 하는 작은 수술에 대한 보상 금액이 좀 높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치액 수술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아까 이위 수술비인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5대 기간 수술비의 단점이 보입니다. 관열과 비관열을 나누게 되는데 관열은 심장을 열고 메스를 이렇게 돼서 피를 보는 수술이 관열이고요. 비관열 수술은 아까 스텐트 삽입 수술처럼 사람이 째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대신하든지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수술을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 뭐 관열보다는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서 비관열 수술비가 관열 수술의 반절 500만 원만 지급해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수술비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반복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5대 기간 수술비는 최초 1회원만 나간다는 단점이 보입니다.
각각 장단점들이 있었네요. 네. 자,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세 가지 보험, A사, B사, C사로 네. 나눠서 소개해 주셨는데 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15만 원 정도 되는 보험에서도 100만 원밖에 못 받았던 네. 스텐트 삽입술 기준으로 4,5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A사, B사 보험사 중에서도 ABC 중에서 만약에 딱 한 가지 보험 선택하신다면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B사예요. B사가 예.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관여수술, 비관여수술 나누지도 않은 데다가 보험료도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B사가 조금 있기는 해요. 예. 이게 다빈도 수술에서는 좀 작게 나가는 단점이 있어서 일단은 봤을 때는 그 단점이 있기는 하나 A사, B사, C사 봤을 때 B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B사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신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땐 A사와 이제 C사는 너무 비싸니까 제외를 하고요. 예. 자, A사를 봤을 때 1회 수술했을 때 4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 수술비만 진단비 빼고 근데 2회부터는 수술비가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요. B사는 뇌졸중에 대한 진단비를 추가로 또 뇌혈관에 대해서 뇌졸중 진단비를 1,000만 원 더 드릴 수 있고 수술을 했을 때 매년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4천만 원, 두 번째 내년에 수술해도 또 4천만 원 줄어들지 않는 수술을 반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저렴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보험을 들을 때 목적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빈도 수술 위주로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A사로 가는 게 맞고 예. 나는 중대한 질병에서 치료비가 많이 들고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수술비 중대한 질병을 많이 받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B사를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추천해 드릴 때 오늘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B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유리한 이 수술비 보장. 그러니까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D사가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하셨고요. 나는 만약에 좀 자주 하는 작은 수술에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A사가 유리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자, 오늘 신경이 전문가와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혈관 질환 발병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더 위험한 게 이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치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혈관 질환 보험 꼭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가지고 계신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는요, 제 남편이 예. 보험을 하도 많이 들어서 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 보험 문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요. 네, 60대 중후반 정도 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험 쪽 몇 건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한 10건 되는 것 같아요. 10개가 넘으세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8건 정도만 보내주셨는데 그 외에도 3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예. 남편분이 이렇게 보험을 많이 준비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요. 예. 남이 뭐라 그러면 그걸 거절을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지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거절을 못해서 들고 예.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네. 그렇게 들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인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무려 지금 80만 원이 처음에는 넘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요. 이제 또 나이가 많으니까 네, 정말 그것도 걱정이 부담이 많으실 것 가고. 같아요. 보험료도 지금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은퇴하고 나니까 네, 80만 원이 그게 넘는 부담스러워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가족력 있으실까요? 괜찮아요. 괜찮으시고요. 오늘도 나가고 네, 그래도 앞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보장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남편분의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고요. 총 11건의 보험 중에서 저희가 8건의 보험을 받아봤습니다. 자, 일단 2001년도에 K사의 암보험 비롯해서 D사의 참 좋은 간편 건강보험, 그리고 H사의 종합보험, M사의 메리츠 5080 시니어 케어보험과 함께 또 M사의 올바른 실속 간편보험, 또 R사의 건강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자, M사에서는 암보험, D사의 운전자보험, 마지막으로 2001년도 오래전에 가입한 뉴마스터 암보험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 외 3건 포함해서 총 보험료 8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거절을 못해서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료도 너무 많고 각각의 보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안미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그 남편분이 굉장히 좀 기분파신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메모를 오늘은 뭘 사야지 하고 메모를 해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충동 구매를 좀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집에 와 보면은 있는 것 또 사고 그래서 또 뭐 이거 썩혀서 버리기도 하고 또 집에 가지고 와서 보면 아 이거 괜히 샀네 하고 후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러셨을 거 아닌가라는 좀 짐작이 드는데 오늘 전화 진짜 잘 주셨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지금 11건의 보험인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 하나의 그 변액연금하고 그다음에 치아보험도 2개나 있으신데 요거 제외하고 8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특징과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첫 번째 그 D사의 참 좋은 간편 건강보험 있잖아요. 예, 요게 지금 월 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뇌혈관 진단비가 100만 원이고 허혈성 진단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진단비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의 금액으로 1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18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40대 질병수술비 이렇게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 자체가 너무 약하고 40대와 18대 질병 수술비는 괜찮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보험료가 좀 적당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H사의 마일라이프 한아름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보험료가 조금 10만 4천 원씩 나가고 계세요. 예, 그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금액인데 이거는 제가 보험을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착각하시기 쉬운 보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뇌혈관 진단비가 200만 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가 1,800만 원이세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2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1,800만 원. 그래서 대부분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나는 뇌하고 심장 쪽에 진단비가 2천만 원이야. 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 뭐 안수현 전문가님도 신경이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 범위가 큰 것에 대해서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이 큰 범위는 좀 지금 200만 원밖에 못 받고 급성심근경색증이라든가 뇌졸중이 딱 걸렸을 때만 1,800만 원씩 나온다. 예,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워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뇌혈관 수술비 100만 원, 허혈성 수술비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뇌혈관 수술비가 또 있죠. 근데 여기 옆에 괄호에 1회만 예. 최초 1회에만 4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처음 어떤 뇌나 심장 쪽에 수술을 받으실 때는 500만 원이 나오세요. 그런데 2차, 3차, 뭐 아까 스텐트 삽입할 때도 뭐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속 100만 원씩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수술비가 500만 원씩 가입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 요 보험은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세 번째 보험 M사의 5080 시니어 케어 보험이네요. 이게 지금 월 33,700원씩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게 그 중환자 입원 일당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요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입원 일당 자체도 보험료가 비싼 편인데 저희가 살면서 중환자실에 얼마나 입원을 하겠습니까? 또 옆에 보면 특정상해 진단비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확률도 많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보험을 저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드는 거긴 한데 이 보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건강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보상 확률이 낮은 쪽에다 많이 가입을 하시면 이제 뒤에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이거 너무 실속이 없어. 돈이 아깝네. 그렇죠. 보험료가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보상 받으실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예, 다음 보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너무 많으셔서. 그러네요. 예. M사에 올바른 실속 간편보험이 있는데요. 월 49,680원씩 나가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인데다가 뇌졸중 진단비가 500만 원. 예, 달랑 500만 원 하나 이렇게 뇌졸중 진단비만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62대 수술비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간병인 지원 요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에 비해서 이게 보장이 너무 좀 작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R사에 더 간편한 메디칼 건강보험 월 42,000원 돈 나가고 계신데 이게 쭉 살펴보시면 거의가 어떠세요? 다 입원 일당이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보험료에도 보면 진단비 보험료가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비싼 게 이제 입원 일당 보험료가 비싼데 저희가 예전에는 그 나는 입원하면은 뭐 5만 원씩 나와, 뭐 7만 원 나와, 뭐 이런 걸로 막 자랑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예, 실제로 요즘 추세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좀 뭐 병이 심각해서 수술을 해도 굉장히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입원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역시 현실적으로 좀 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입원 일당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해두시면 보험료가 많이 좀 비싸지고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입원 일당이고 뭐 치매 진단 하나 요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리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M사의 걱정 없는 암보험인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인데 유사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유사암 진단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유사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는 걸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지금 유사암 진단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암 수술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보장이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K사의 뉴 마스터 암보험은 그동안 계속 이제 납입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만기가 한 15개월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제 만기까지 이제 유지를 하시고 이제 보장만 받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유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여러 건의 이 그 보험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특징별로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아까 이제 그 진단비에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가 뭐 일반암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수준 정도 되는데 유사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새롭게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뇌하고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수술비도 지금 1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좀 약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뇌나 심장 같은 경우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까 최초만 500만 원,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이니까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입원비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군데로 막 입원 이것도 입원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특약을 좀 정리하셔서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청자님 그 남편분 그 정보로 한번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것과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갖고 계시지 않았던 100만 원만 있었던 그 유사암 진단비가 지금은 이제 새롭게 보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로 넣은 것이 남성분들이 요즘에 많이 걸리시는 뭐 전립선암, 그다음에 뭐 고환암 이런 부분처럼 그 남성 생식기 암 진단비를 제가 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진단비 부분이 약한데 사실은 더 놓고 싶긴 한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보장 금액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진단비는 어차피 일회성이고 수술비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수술비로 좀 보면은 암 수술비 이제 300만 원으로 이제 보장을 조금 더 강화했고, 그 전에 그 뇌하고 심장 수술비가 100만 원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10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비를 그 1,000만 원씩, 뇌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심장도 1,000만 원. 예, 요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40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 요렇게 그 전에는 200만 원, 100만 원이었던 것을 지금은 300만 원으로 조금 그 보장 금액을 넓혀서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존에 그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던 부분이 예전 거라서 요새는 이제 그 선지급이 돼요. 예전에는 이제 그 먼저 시청자분께서 먼저 돈을 지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셨는데, 요새는 편리하게 먼저 그냥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해 관련돼 있던 부분이 조금 보장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운전자 보험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요렇게 해서 했을 때 보험료가 그 통합보험으로 해서 25만 7천 원대,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 포함해서 2만 6천 원. 그래서 보험료가 28만 3천 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것이 이제 40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한 월 12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분한테 이 정도 절약된 것만큼 예쁜 옷 좀 사달라고 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잘 아유,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좋은 정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남편분이 거절을 못 하셔서 보험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 자, 이대로 80만 원 들고 가시는 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했던 K사의 뉴 마스터 암보험 같은 경우에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정리 의견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나이가 있으신 만큼 유리한 수술비 포함해서 다양한 보장 들어가 있는 진단비에다가 운전자 보험까지 다 넣어도 지금 80만 원대에서 거의 30만 원대로 50만 원 정도 절약해 드렸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고요. 우리 남편분 시청자분이 단속 잘 해주시고 이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에 상담 필요하시거나 보험 추천 받고 싶거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843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5개 했습니다. 제가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이분 스텐트 삽입술을 이미 5번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보험 가입 어떨까요? 네, 오늘은 처음 방송부터 스텐트 삽입 수술로 숫자 맞힌 것처럼 가는데요. 방송에서 보셨을 때 이제 건강한 사람만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어도 보험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기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그 3개월이라 그래서 요즘에 3개월 안에 의사가 앞으로 또 뭐 스텐트 삽입 수술해야 돼요, 다른 수술해야 돼요 이런 진단만 안 내려주셨으면 되고요. 그 2년 안에 이 수술한 게 2년이 지나셨으면 가능하고 5년 안에 암이 아니셨으면 요 조건에 맞춰 주시면 똑같은 수술을 하던 뭘 하던 암과 상해까지 다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안 아픈 사람보다는 한 뭐 30% 정도 보험료가 비싸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뭐 이제 그 조건이 넘었을 때 1년 안에 수술을 했어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니까 가입할 수 있는 연도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심사를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는 게 그만큼 스텐트 삽입술 같은 수술을 많이 하신다는 거겠죠. 이렇게 수술 병력 있으셔도 충분히 보험 가입 가능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술비도 좀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